저의 능력과 체력과 그릇으로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아주 느리게 바뀌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이제는 40대가 됐으면 생각을 정리해서 화두를 던져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네요, 정치는. 그렇죠. 그래서 정치에 당선 안 되고 그런 게 별로 크게 타격은 없겠네요. 뭐 타격이 전혀 없진 않을 텐데 뭔가를 한 사람은 사실 고생스럽거든요. 고생스럽긴 하지만 표정이 행복하고 뭔가를 안 한 사람은 고생스럽지도 않지만 사실 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표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럼 나는 표정이 없어도 힘들지만 않으면 되는 사람인가? 지금 2부로 왔습니다. 네, 2부네요. 고인함TV 1등 조회수거든요. 아유, 반대로 제가 되게 감사하는 게 저도 이제 방송 경험이 이제 많이 쌓였지만 거의 저를 처음에 유튜브를 이제 데뷔시켜준 그때는 유튜브가 뭐야? 저희 인생의 약간 첫 번째 계단 같은 그런 소중한 프로그램이니까 이거 하자고 했을 때 두 말 안고 바로 갑시다. 맞아요. 네, 뭐 할지도 물어보지 않고 바로 잡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채널도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벤 변호사님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기반도 있으신데 변호사라는 타이틀보다는 정치 쪽으로 가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로 이 유튜브의 짧은 세계 안에 담기에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4년 전 그때로 돌아가 보면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고민상담 팟캐스트를 열고 고민상담 카페를 하면서 그러고 제가 나와서 스타트업 관련된 그런 일들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 10대부터 70대 완전 보수부터 진보, 젠더, 종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그러면서 느낀 거는 우리 사회가 사실 참 많이 벌어져 있구나. 저는 풍선에 비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경제적이든 뭐든 되게 작았을 때는 작은 풍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옆집과의 격차 풍선이 조그마할 때는 사실 멀지 않잖아요. 근데 풍선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풍선이 부풀면서 이 옆과의 간격이 점점 멀어진 거죠. 단순히 경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격차가 많아졌고요. 저 이제 80년대생인데 저는 80년대생들이 갖고 있는 시대적 정신이라는 거는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해요. 안도 물론 어려운 친구들도 아직 많지만 그래도 우리 선배들보다는 경제 성장 혜택을 많이 못 누렸지만 되게 힘들어하는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객관적 지표로 나오고 있는 게 점점 이제 취업이 안정화가 안 되고 그러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결혼, 출산 등등등 점점점 까마득해지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벌어진 격차 안에서 갈등이 있고 맞아요. 혐오가 있고 네, 이 어느 순간 이게 그리고 온라인에 순기능도 되게 많지만 이게 온라인 팬덤화가 되면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예를 들어 정반대 두 개를 같은 시간에 보고 있으면 어지러지하죠. 정신없어요. 이게 같은 대한민국인가? 유튜브도 아주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누군가는 이 혐오를 이용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점점점 그럼 더 심해질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람들의 힘이 모여야 될 텐데 너무 지금 흩어져 있다. 이거에 대해서 40대의 제 또래가 할 수 있는 거는 가교다. 제가 학부 전공이 정치외교학과인데 네네. 저는 양극단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치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 되게 조심스럽고 네, 맞아요. 양극단이 조회수 높이기 되게 좋은 걸 그렇죠. 알고는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온건하셔서 제가 당 뭐 전혀 상관없이 저를 잘 모르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실 것 같아서 뜻을 한번 좀 얘기 들어보고자 2030 청년분들한테도 좋은 메시지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초대해드렸습니다. 근데 정치하면은 마음이 많이 다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세요? 처음에 저한테 정치를 이야기해준 그분은 저랑 이제 다른 진영에 계시는 분인데 그 선배가 정치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해줬던 말이 전 되게 인상적인 게 정치는 약간의 팬과 다수의 적을 만드는 거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시고 떠나셨는데 이 사람의 정책이 아니라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생기겠죠. 내가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저의 능력과 체력과 그릇으로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아주 느리게 바뀌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5천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휩쓸리는 건 완전 태풍인 건데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화두를 던지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그널이 돼가지고 누군가는 이걸 오케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또 다음에 저보다 또 훌륭한 사람들이 또 이거에 대한 시그널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바꾸는 게 민주주의지. 나를 따르라. 나 빼곤 다 틀렸어. 그러면 그거는 독재죠. 그러려면 왕이 돼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금 몇 년생이세요? 81년생. 아직 정치하기 좀 이르지 않나 주변에서 얘기하지 않나요? 정치는 저는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약간 철학이 실종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최다수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되는 집단의 커먼센스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진 3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뭔가 대의제로 토론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 저보다 뭐 더 경험이 많으신 60대 70대 사실 우리나라는 정치는 아직도 그래도 저보다 더 어른 분들이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대변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내 생각이 정리가 됐으면 이 생각을 이렇게 세상에 던졌을 때 이 생각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럼 이제 기회가 있는 걸 거고 그러면 나도 내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서 그 중에 하나로 내 의견을 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요거는 꼭 제가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40대가 됐으면 생각을 정리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화두를 던져볼 수 있지 않냐 라는 거죠. 명예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생각이 차고 넘쳤을 때 철학이 있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 해도 괜찮은 때인 것 같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 생각을 풀어나가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가 된 거예요. 약간 저한테 약간 무슨 정치에 뼈를 묻어야지.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고혜남님이랑 저랑 2년 지나고 그때 각자 그때는 회사에 있을 때였는데 맞아요. 2년 지나고 이 얘기할 거란 거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인생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퇴사할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향인 거거든요. 결국은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네요, 정치는. 그렇죠. 그래서 정치에 당선 안 되고 그런 게 별로 크게 타격은 없겠네요. 뭐 타격이 전혀 없진 않을 텐데 전혀 일단 선거 비용 혹시라도 이번 선거가 안 되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기회는 또 있지 않을까. 물론 쫄리긴 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솔직해서 너무 좋네요. 전 당선 안 돼도 돼요. 정치는 과정일 뿐이에요. 라고 했으면 더 솔직했을 것 같아요. 안정된 김현장이라는 울타리에서 이제 나오셔서 경험하시고 하셨잖아요. 정말 큰 용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조차도 퇴사를 너무나 두려움도 많았지만 용기 내서 이렇게 하고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용기를 못 내고 있는 2030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용기를 낼까 말까에 이제 정답은 없는데 새로운 길을 가면 확실히 좀 새로운 게 많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좋은 대학 나와서 고혜남님도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고 남들처럼 안정된 삶을 살다가 하나 둘씩 뭔가 마음에 끌어오는 것들 하나씩 툭툭 던지다가 길이 거기서 조금씩 바뀌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모든 걸 내던지기는 좀 어렵다 하고 그 생각은 충분히 들 수 있는데 그래도 정말 내가 너무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라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바꿔보세요. 조금씩이라도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을 조금씩이라도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고민 상담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큰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제 인생을 완전 송두리째 바꿨는데 그때 솔직히 뭐 제가 팟캐스트 했다고 하지만 사실 구독자도 몇 명 없었고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녹음실을 못 찾으면 정말 그냥 일을 하던 건물 막 지하 주차장 거기 막 차에서 막 하고 녹음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정말 진짜 일주일에 아주 조그마한 시간을 썼어요. 조금 이거를 쌓아놓다 보면 다음 게 보이고 그럼 다음 사람이 오고 그게 조금 더 커지고 또 다음 게 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좀 보이거든요. 뭔가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할지 말지 자체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면 사람은 뭔가를 해서 후회하는 경우보다는 뭔가를 안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를 한 사람은 사실 고생스럽거든요. 고생스럽긴 하지만 표정이 행복하고 뭔가를 안 한 사람은 고생스럽지도 않지만 사실 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공감해요. 표정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표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럼 나는 표정이 없어도 힘들지만 않으면 되는 사람인가 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때 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 전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해요.